녹화 시작. 공부를 시키는 파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 시간에 9만 개의 문제를 만들었어요. 문제집을 만들었죠. 데이터를 생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전, 모의, 가상, 로봇이 장애물을 피해 가면서 데이터를 생성했죠. 이게 녹화를 해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뿅. 네. 편집은 좋은 거예요. 학습 데이터의 설정을 설명드릴게요. 데이터 생성해서 만들었던 자료를 로드합니다. 로드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금 고급 목표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장됐던 9만 개의 학습지 데이터를 로드하면 이렇게 뭔가 자동으로 또 설정되는 게 있어요.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습지 데이터 9만 개를 불러왔어요. 자, 모델 구조, 층수, 기본 설정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층수예요. 층수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1층에 16개의 노드 하나만 있잖아요. 얘를 저는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고 1층은 16개, 2층은 8개로 세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뇌 자체를 설계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뇌가 몇 층이고 각 층에 생각하는 단위가 몇 개인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층에는 16개 뿐이지만 이제 그 다음 층에는 다시 2층 두 번째 뇌는 좀 더 깊게 사고할 수 있게끔 8개의 층을 더 추가를 한 거죠. 이걸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학교의 그 활동, 모든 활동 그런 걸 이제 떠버리면 돼요. 그래서 4개의 센서 값이 들어오면은 16개의 모듬이 1차 토론을 해요. 그리고 8명 대표가 요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5개의 행동으로 결정을 해서 결과를 출력을 하죠. 그 5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게끔 만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층 노드가 많을수록 복잡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또 너무 크면 노드가 느려지고 통째로 이제 그 과정을 외워버리는 그 과적합 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 과적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개의 파라미터만 가지고 하는 거는 16에서 16, 8, 이 2층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활성함수라는 걸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렐루가 있고 리키렐루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탄H라고도 하는데 하이퍼블릭 탄젠트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렐루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문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양수만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음수는 0으로 완전 차단을 하고요. 양수 값만 이제 통과를 시키는 거고 리키렐로 얘는 말 그대로 음수도 약간 그러니까 렐루의 그러니까 버전 개량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렐루는 양수가 아니면 무조건 그냥 0으로 차단을 하지만 얘도 약간의 음수 값은 줘서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 이제 어떤 특정 노드가 계속 0으로만 계속 0의 값을 그러니까 계속 음수가 나와서 계속 거기서 특정 노드가 0만 계속 내다가 아예 일을 못하는 상태로 굳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살짝 틈을 더 줘서 언제든지 다시 깨어날 수 있게 그렇게 개량을 한 버전이고요.
마지막으로 탄H 요거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사이로 좀 더 부드럽게 X자 곡선을 좀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좀 더 넉넉하게 여유폭을 두는 거죠. 이거는 신경망 초창기부터 쓰던 클래식 방식입니다. 그렇게 모델 구조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채널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4개의 센서, 전방, 후방, 좌후 4개의 센서 값을 사용을 합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로우 레벨로 저장을 해서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음성 센서, 자이로 센서, 초음파 센서,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들어가요. 하지만 지금 저희는 그걸 다 사용하진 않고요. 지금 학습에는 4개의 센서만, 4개의 입력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습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하나씩 수정해 가면서 그 역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포크라고 해요. 이 첫 번째 거. 짠. 이 에포크는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풀까? 즉 회독 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회인데 저는 4,000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9만 개의 문제를 4,000번을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풀수록 익숙해지지만 너무 많이 풀면은 답을 외워버리는 그런 과적합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지금 32로 되어 있는데 저는 8 정도를 사용할 거고요. 이 배치는 몇 번째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몇 개의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을 하고 고칠지를 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2면은 32문제를 풀고 한번 고치고 8이면 8문제마다 고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8로 줄였잖아요. 이건 이제 자주 채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채점을 하고 자주 고쳐서 더 꼼꼼하게 이제 계산을 해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정을 한 거고요. 근데 이게 문제마다 이제 너무 고치면 너무 들쭉날쭉하게 되고 또 너무 모았다 고치면 좀 둔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튜닝하는 곳이에요. 옵티마이저로. 그 다음에 이제 학습률이에요. 이 학습률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산에서 그러니까 산을 내려가는 그 보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습률은 한번 고칠 때 뇌를 얼마나 크게 고칠까. 즉 이 학습률이 그러니까 안개 낀 산에서 이제 골짜기를 찾아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게 0.01도 꽤 큰 폭이거든요. 그러면 0.01이면 좀 이제 성큼성큼 이제 빨리빨리 내려가는 거죠. 골짜기를 훌쩍훌쩍 건너서 이제 내려가는 거고, 이게 너무 또 작으면은 안전하긴 해요. 촘촘 가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밤새 걸어도 집에 못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적당히 이 폭도 사실 학습 데이터와 입력 값들 그리고 출력 그 외층을 고려해서 이것들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가중치를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노하우가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검증 분할입니다. 지금 저는 학습률은 저는 0.03으로 좀 낮춰서 세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이제 검증 분할이에요. 이게 지금 0.2로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문제가 지금 9만 개잖아요. 9만 개인데 이걸 무작위로 잘 섞은 다음에 둘로 나눠요. 즉 7만 2천 문제, 즉 80%는 공부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가 이것만 풀면서 배워요. 얘는 지금 이제 학습을 할 때. 그리고 18,000문제 20%는 이제 잠깐 숨겨두는 거예요. 공부하는 동에는
공부하는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1 에포크가 끝날 때마다 이제 봉투를 열어서 밀봉해뒀던 숨겨놨던 18,000 문제로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 보는 문제인 거죠. 학습했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점수가 이제 진짜 학습 결과인 거죠. 그리고 시드 42는 말 그대로 그냥 랜덤이에요. 섞고 나누는 그 순서죠. 그래서 이 시드 값이 같으면은 같은 방식으로 같은 형식으로 섞여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드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문제를 섞어서 다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어디 보자.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SGD와 이제 아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저는 아담을 쓸 겁니다. 간단하게 SGD는 경사하강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가파른 내리막 쪽으로 한 걸음씩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면 공이 언덕을 향해서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 내려가는 것처럼 이제 계속 되게 단순하고 이제 정직한 방법이죠. 근데 아담은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죠. 그래서 굴러가는 그 관성과 지형의 울퉁불퉁함을 좀 기억했다가 보폭을 좀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만하면은 성큼성큼 빠르게 가고 이제 되게 이제 험하다 그럼 좀 살금살금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저도 아담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눌러주는 의미인데 저는 끄지 않고 0.005 정도의 값으로 세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중치가 이제 수백 개가 있고 그것들은 그냥 각자는 그냥 숫자잖아요. 학습이란 이 숫자들을 조금씩 키웠다 줄였다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뭔가 어떤 가중치가 혼자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질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건 볼 것 없이 이 신호 하나만 보고 결정해 한 곳에 목숨을 거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뇌는 훈련의 문제와 우연히 이제 버릇까지 통째로 이제 외워버리는 그런 과적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하는 일이 뇌를 다시 이제 프레시 고칠 때마다 모든 순잡이의 숫자를 아주 조금씩 설정값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0.05%의 비율로 0쪽으로 깎아줘요. 즉 눌러준다는 그 정체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숫자를 매번 조금씩 줄여서 0쪽으로 좀 땡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사라지면 어떡하냐 라고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쓸모있는 손잡이 즉 문제를 풀 때마다 이제 다시 키워주고 살아나고 우연히 말도 안 되게 커졌던 손잡이들이 그것도 이제 다시 키워줄 이유가 없으니까 깎기만 하다 사라지고 그래서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말을 좀 어렵게 했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비유를 하나 들면은 정원사가 매일 아침 모든 가지를 이쁘게 싹싹 이렇게 다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뿌리에서 계속 양분을 받아서 이제 튼튼한 가지죠. 튼튼하게 잘 자라는 가지들은 다시 다듬어도 계속 자라남고 어쩌다가 이제 웃까지 삐죽하고 이제 불필요하게 그런 것들은 다듬으면 이제 다시는 안 자라나잖아요. 가지치기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균형 있게. 그래서 그 외우기를 예방하는 약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드 클립 요거는 이게 뭐냐면은 그 배치 그러니까 문제 배치를 채점할 때마다 이 손잡이들이 이만큼 돌려 하는 그 수정을
지시를 수정하는 그 지시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끔씩 아주 이상한 문제, 이렇게 튀는 데이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수정 지시 사항이 수십에서 수백 배로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반영하면은 몇천 바퀴 도는 동안 이제 열심히 맞춰놨던 손잡이 수백 개가 단 한 방에 이제 와장창 헝클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포가 통째로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가드 클립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3.0으로 주는데, 이거는 뭐냐면 한 번 수정 크기는 최대 3까지라는 그 상한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을 넘는 지시가 오면 고칠 방향은 그대로 두고 크기만 3으로 딱 잘라서 클립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좀 비유를 들면, 안전벨트는 평소에는 있어도 뭐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제 급 브레이크를 받는다던가 뭔가 몸이 확 쏠리는 그런 순간에 몸을 딱 잡아주잖아요. 그거 이제 갖다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적당한 수정에는 뭐 별 간섭이 없다가 이상한 문제를 만나 내가 이제 확 쏠릴 때 그 순간에만 제가 이제 설정한 값 3까지만 이제 컨트롤하게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보험 장치인 거죠. 자, 그렇게 세팅이 되고요. 목표 고급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 학습 목표에 도달을 하면은 0.85 학습을 시켜서 5개의 출력 값이 85%의 목표가 되면은 정지를 하는 거예요. 끝없이 F4 4000 해가지고 9만 개 데이터 4000번 다 풀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 목표치가 결정이 되면은 학습을 정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잘 나온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편차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탑 7개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 7개, 그게 4000번이 될지 뭐 100번이 될지 그 와중에 7개를 계속 최우선 순위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중에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서 가중치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Dear Heart 좀 멋진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얘는 뭐냐면 도수, 즉 방향, 아까 이제 데이터 생성을 할 때 회전 각에 대해서 생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여기 원래 없다가 읽어온 그 데이터 안에 그 회전 각들이 딱 90도만 있으면은 무시를 해요. 딱 일정하게.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여러 방향의 많은 각도들이 있을 경우에 그 각도들을 학습시킬 수 있게끔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90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이제 90도가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숫자들이에요. 각 도마다 어떤 몇 도가 몇 개씩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여기 보면은 같은 도수인데 숫자가 다른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미세 도수예요. 제가 지금 노안에서 26도를 들어서 예를 보면 뭐 26도인데 다 막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거는 26.7도, 26.5도 이렇게 이제 소수점들이 있는데 25.6도, 26.7도 그런 소수점들을 반올림한 상태로 적용을 해서 그냥 정수로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 재학습 이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치를 각각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는 최소 70%까지, 뭐 레프트는 최소 뭐 60 이렇게 55%, 60%만 되면 되고, 전지는 그래도 85%가 돼야 되고, 라이트도 60% 정도만 되고, 스탑 같은 경우는 뭐 한 50%만 있으면 되고, 그래도 백워드도 뒤로 가는 것도 한 40, 35%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 타임에서 보셨지만
후진 같은 경우는 학습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양이 적은데 그래도 이 목표치까지는 완수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학습을 했을 때 충분히 넘는 것들은 놔두고 부족한 것들은 계속 그것만 보강을 해서 재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포크를 지금 곱하기 1.55배인 거예요. 더 늘리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리고 LR 수집도 더 늘리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번 파이썬을 학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버튼을 누르면 여기는 제가 빠른 동작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베스트 스코어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게 보일 거예요. 지금 이 속도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시정지를 하고요. 시연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로드를 했기 때문에 그 로드된 데이터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자, 렐로를 사용할 거고 층 추가해서 뒤에는 8개를 쓸 겁니다. 입력 센서는 이렇게 4가지를 쓸 거고요. 아담을 쓸 거고 에포크는 세천. 근데 불편하잖아요. 아까 설명은 다 해드렸으니까 설정 불러오기 해서 얘는 다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참. 시연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일단은 동작을 시키고 가라. 이게 뭐냐면은 실행 파일, exe 파일이 실행이 된 거예요. 뒤로 가. 이거는 뭐냐면 DLL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저 실행 파일 exe 파일에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그 결과를 리턴해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지금 벌써 250까지 갔어요. 거기다 이제 결과 값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exe 파일로 만들어서 쓰는 이유는 DLL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연산이 뻑이 나거나 뭐가 잘못되면 시스템 전체가 서버려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생겨도 저 프로그램만 정지를 하면 되니까 좀 안전한 차원에서 그리고 관리하기도 저게 더 용이해서 정지를 시키고요. 정지. 그 결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중치를 실제 로봇에 이제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학습을 진행 중에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제 숫자를 낮춰서 다시 학습을 시켰고요. 지금 요 부분이 뭐냐면은 학습을 했는데 엄청나게 틀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암기를 했는데 새로운 문제를 받았을 때 다시 문제를 풀 때 암기한 것 때문에 제대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까 말한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그런 현상인 거고요. 지금 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문제를 점점점 잘 맞추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지금 밑으로 쭉쭉쭉쭉 떨어지는 것이 지금 트레인 로스와 그 다음에 이제 벨로스를 이제 검증하는 데이터거든요. 요것들이 점점 떨어지는 거 이제 학습이 잘 되고 있는 거고, 요거 이제 맞추는 거죠. 맞추는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주 지금 잘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왼쪽 축은 이제 틀린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 거고요. 오른쪽 축은 이제 맞힌 비율이에요. 그래서 얘는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한 화면에 얼마나 틀렸고 얼마나 맞췄느냐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즉 혼돈 행렬이라고 하고요. 로봇의 오답 노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혼돈 행렬을 보여드리려고
한 번 더 파이썬으로 F4를 50 정도만 주고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혼돈 행렬은 로봇의 오답 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좌회전인데 직진이라고 뭐 답을 한 게 있는지 그런 게 몇 번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잘한 것과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한 것입니다.